네, 1%의 천재, 2%, 1%로 합시다. 1%의 이제 천재 비범한 사람이 있고 99%의 평범한 사람 범인들이 있다. 자, 이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거, 그래갖고 수를 늘리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대부분이 다 99%인데 이제는 수도 늘리지 않아. 애도 낳지 않고. 그런 시대가 이제 돼버렸는데, 자, 그래서 이 1%의 사람들은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래의 그 역사를 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받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우린 띨빵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선지자인지 뭔지 모르고 대부분은 다 죽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저 사람들은 미래에 가서 되게 숭상받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자들을 못 받고 막 돌 던지고 했던 우리들이 나중에 가서는 이제 저들한테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이제 이런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로 드는 게 나폴레옹, 마호메트, 솔로몬이라고 어릴 때 제가 잘못 읽었는데 중학교 때 번역본에 솔로몬이라고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제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솔론입니다. 솔론은 그 스파르타쿠스의 입법자, 아니 솔론도 그리스의 저기 입법자인가 뭐시긴가 그렇고 철학자인가 그렇고, 리크루고스 이 사람이 이제 그거죠. 저기 뭐야, 아테네 말고 옆에 그 저기 스파르타의 이제 입법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 뉴튼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고유 명사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케플러도 나왔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요거 이제 강독 시간에도 많이 쓰는데 거기서 이제 그 라스콜리니코프가 이런 말을 하죠. 예컨대 이제 뉴튼이나 케플러 같은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발명을 했어요. 발명 내지는 발견을 했는데 자신의 이 지적인 어떤 성취가 인류에 지금 알려져야 되잖아요. 알려져야 되고 공헌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누군가 방해물이 있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아, 방해물이 있으니까 안 되겠어 하고 포기를 해야겠어요? 절대로 안 되고 그 방해물을 제거해서라도 반드시 자기의 이 성취를 알려야 되고 이게 인류에 기여하도록 해야 돼요. 그럴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그래야 하는 의무가 있다요. 이 방해물을 처치해야 되는. 그렇다고 해서 뉴턴이나 케플러가 시장바닥에 나가가지고 마주치는 사람 누구나 다 찔러 죽여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뭔가 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새로운 말, 이걸 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이 장애물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뉴튼, 케플러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라스콜리니코프가 제일 많이 빨려 들어간 인물은 나폴레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라스콜리니코프의 나폴레옹 사상, 나폴레옹 드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이제 포르피리가 듣다가 그 라즈미닌도 막 끼어들거든요. 야, 그건 되게 흔해 빠진 얘긴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세계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계가 이렇게 이끌어져 가는 과정에서 소수의 이 천재들이 다수의 범인들, 민중들을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어 왔고 또 이런 거를 정당화하는 얘기도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라즈미닌이 버럭 놀라면서 하는 소리는 뭐냐면, 아니 피를 이때 타인의 피를 흘릴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흘릴 의무가 있다고. 그건 무슨 진짜 띵소리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이제 라스콜리니코프는 자기대로 이제 반론을 펼치고 여기서 포르피리가 되게 그 의문한 것 같지만은, 포르피리는 나중에 포르피리 서사가 있습니다. 포르피리의 챕터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포르피리가 되게 의문한 것 같지만은 능글맞게 의문스럽게 되게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요. 죄송하지만 제가 좀 과문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착오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실수가. 자기는 평범한 사람이 아닌데, 자기는 평범한 사람인데 비범한 사람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 비범한 사람인데 평범한 사람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고 이렇게 딱 물어요. 근데 라스콜리니코프도 이거를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착오라는 것은 분명히 평범한 사람들 쪽에서 일어날 것이다. 비범한 사람이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평범한 사람이 자기를 비범한 사람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예컨대 범행을 저질렀어. 범행이라 하지 않겠죠. 거사를 치렀는데 그 거사가 이제 범행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뚜다이 다루고 저쪽이 그 사람 길이다. 그 사람이 갈 길이다. 감옥이. 그냥 감옥 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착각했으니까. 근데 여기에 그 더 노골적으로 또 그 포르피리가 질문을 던지거든요. 포르피리가 던졌는지 자메토프가 던졌는지 헷갈리는데 나중에 자메토프가 던지는 질문인가? 제가 지금 여기까지 다시 읽지 않아서 그런데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혹시 노파 알료나 이바노브나와 리자베타를 죽인 사람도 자기 자신을
나폴레옹으로 착각해가지고 그런 짓을 한 건 아닐까라고 이제 묻죠. 아, 요건 자몇 높은 물음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포르피리는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는 묻지 않고, 아, 누군가가 그렇게, 아, 당신은 자기 자신을 나폴레옹으로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라는 식의 어떤 유도신문 같은 거를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소설을 다 읽어보면 포르피리는 이 부분에서 이미 얘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라스콜니코프를. 이 논문을 읽고서, 아, 이 사람 이거 논문이 좀 의미심장하다. 그리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식의 환경에 처한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던 차에 이 사건이 터졌고 자기가 이제 예심 판사로서 이 사건을 맡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라스콜리니코프를 처음 만날 때부터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죠. 자, 여기 이제 어쨌거나 요 비범인 사상 요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1865년에 루이 나폴레옹 3세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그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이제 조카인데, 이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되면서 그 나폴레옹 집안에 위신을 세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일종의 용비어 청가인데, 우리 삼촌이 잘나서 이렇게 하면 너무 요글적이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생애라는 책을 냈나 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빗대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옥소도스, 그러니까 얘가 정통이다라는 걸 이제 옹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택받은 소수, 강한 인간이 뭐라 해야 될까, 일반적인 다수 의 권리와 행복을 이제 이렇게 보장하고 대신에 자유도 이제 이렇게 같이 갖고 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책이 그 당시 그 1860년대 러시아에 굉장히 많은 인기를 이제 끌었던 모양이고, 도스옙스키는 이 사상을 라스콜리니코프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지 않았는데 아마 이 책보다는 도스옙스키의 소설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이걸 이제 풀어내는 게 이제 그 도스옙스키의 그런 소설가적인 능력이었으니까 그렇고요. 요렇게 해서 제가 사상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상을 도스옙스키는 라스콜리니코프를 통해서 굉장히 종교적인 차원으로 이제 이월시킵니다. 그래서 네가 누군데, 네가 누구라서 이걸 한단 말이야. 나는 그 강한 소수에 들어가, 나는 천재야, 플러스 나는 프로메테우스야, 플러스 나는 그리스도야, 거의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라스콜리니코프는 이게 그렇게 노골적이지 않은데, 백치의 무시킨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그 까라마조프가의 알료사로 가면 이제 대놓고 문학 속에다가 소설 속에다가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한번 그려보겠다라는 그런 야망을 이제 도스옙스키가 피력하게 되는 거죠. 여기 그 라스콜리니코프의 어떤 이 사상에 제가 몽상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불러요. 미치다, 그런 몽상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이제 종교적인 뉘앙스를 입힌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게 꿈이다인데, 여러분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1권의 106쪽부터 보면은 이제 말의 꿈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아까 그 공리주의 대화는 1권의 119쪽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비범인 사상은 1권의 3부에 해당하는데 465쪽부터입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찾아가지고 한 번 더 이제 체크를 하시고, 자, 이 말꿈은 뭐냐면, 앞서 제가 그 초반 동영상 찍은 거에서 라스콜리니코프가 바실리옙스키 섬 쪽으로 가거든요. 라스주민을 만나려고. 근데 풀숲에서 잠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제가 풀숲이라는 걸 되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페테르부르크 슬럼가에는 이런 자연의 풍경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게 되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바실리옙스키 섬으로 가면 관목숲이 있고 초록이 이렇게 우거져 있고, 그러니까 또 잠이 들었던 것도 같은데, 꿈속에서 어린 시절을 봅니다. 어린 시절인데 라스콜리니코프가 한 7살 정도로 설정이 돼 있고, 아버지하고 같이 할머니인지 뭐 형인지 누구의 무덤을 이제 갔다 오는 길이에요. 근데 자기는 보지 못했지만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형이 있었고 어려서 죽었다는 걸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우리식으로 하면 성묘를 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그날이 무슨 축제일인가 이래가지고 술집 앞에서 사람들이 되게 막 시끌벅적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저게 뭐지 하고 쳐다보니까 되게 늙고 비루하고 힘없는 앞말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마차를 달아가지고 달구지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막 타라는 거예요. 근데 밑골가가 이제 밑골가가 이제 이 말 주인인데 술에 다 취해갖고 있고, 옆에 다른 농부들도, 다른 남자들도 다 술에 취해갖고 있어요. 전부 다 내가 태워준다니까. 그래서 이 말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하면서 말을 막 채찍질을 가하고, 거기에 보면 또 여자들도 좀 등장하고 있는데 막 낄낄낄 웃고 막 조롱하고 막 비웃고, 그 다음에 해바라기 씨 같은 거 많이 까먹거든요. 세묘치기. 그거를 이제 까먹으면서 태태태 뱉고,
그 이제 말은 이제 죽어가고 더 타라니까 또 막 이렇게 막 채찍질을 하는데 말이 빨리 죽지 않고 막 버둥거려요. 그때 저거 좀 봐, 주제에 살겠다고 버둥거리네. 뭐 아직까지 버둥거릴 힘은 있나 봐.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되게 메타포릭하게 쓰기는 했지만은 진짜 그 학대받는 상처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상징적인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 문화권에서 이 말의 이미지가 또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막 튼튼하고 잘 달리고 종마 이런 수컷다움, 남성다움 또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되게 힘없는 까불라, 암말 이렇게 그런 걸로 이제 또 설정을 해놨어요. 막 늙고 병들고 막 이런 걸로.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는 소냐의 메타포라고 우리가 읽긴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막 리자베타도 마찬가지고 다 거기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메타포릭하게 보여주는 거고, 막 성적인 그런 막 유린 이런 느낌도 막 들고 너무 막 심각한 집단 폭력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걸 바라보는 어린 라스콜리니코프와 이제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딱 보자마자 이거죠. 보지마, 빨리 가자.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난동을 부리는 거야. 근데 라스콜리니코프는 저게 도저히 그 어린 로자는 저기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고 있고, 그 장면이 묘사가 되고, 아빠 사람들이 저러다가 말을 진짜 죽여버리겠어 막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어서 가자니까 우리가 끼어들 일 아니야 이렇게 이제 회피한단 말이에요. 계속 끌고. 근데 이제 라스콜리니코프는 가지 못하고 말을 구하려고 막 달려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꿈에서 깨게 됩니다. 근데 이거가 있죠, 몇십 년 전에 니체가 인생에서 실현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토리노 호텔에 묵고 있었나? 나왔는데 마부가 막 말을 이렇게 채찍으로 치고 있는데, 치지 말라고 말을 구하려고 하다가 폭삭 주저앉으면서 이제 정신줄을 완전히 이제 놓아버리고, 이후에 10년은 이제 니체는 그냥 요양원 같은 데서 보내게 되는데, 워낙에 이제 뇌혈관 자체가 이제 아버지도 그렇게 이제 뇌질환으로 갔으니까 그런 유전적 가족력이 이제 컸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학대받는 말, 학대받는 작은 것들, 이 비참한 것들, 레 미제라블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 불쌍한 것들, 더 미저러블이거든요. 이런 각종 불쌍한 것들, 비참한 것들에 대한 이제 이런 동정,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어린 로자가 취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구하고 싶어 해요. 내가 저 말을 구해줘야 되는데 라고 이제 마음은 있어. 너무 간절한데 얘는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그래도 성인이고 하니까 뭔가를 조금 더 해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어린 로자보다는 힘이 있을 수 있는데 의지가 없어. 저기 가갖고 해봤자 뭐 별것도 없을 거고, 내가 굳이 그거를 뭐하러 해. 빨리 애를 데리고 집으로 가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을 보고도 이렇게 간과하는, 그냥 무시하려고 하는 이런 아버지, 그 다음에 세계를 구원하고 싶지만 아직까지 힘이 없어서 못하는 어린 소년, 이제 이런 대조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꿈에서 깼을 때 라스콜리니코프가 주여 저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저 빌어먹을 저의 몽상을 단념하겠습니다. 뿌찌 모에, 네. 바까실지 뿌지 모이 아또야 아트리카우스 아트 프라클리아떠의 모이 미치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에이 미치띠에서 이제 러시아어로도 이게 되게 인상적인 부분인데, 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하고 이제 똑같은 거죠. 자, 이번만은 저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근데 요거를 나중에 세월이 흘러 닥터 지바고에서 파스테르나크가 또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된 문화권인지 자기는 전부 다 그리스도야, 혹은 그리스도처럼 다 되고 싶어해요. 근데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발현이 된다면 이제 결코 나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될 테니까. 근데 이게 다른 식으로 지금 발현이 된 게 문제인 거고, 일단 이론 자체를 살펴보면은 여사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공리주의 사상, 그다음 비범인 사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계 구원의 열망입니다. 이 학대받는, 그래서 결국 이제 죽음에 이르는 이 말로 형상화된 온갖 이 불쌍한 사람들, 학대받는 계층, 이런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근데 그거를 구원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라스콜리니코프의 머릿속에서는 뭡니까? 그거는 나폴레옹 정도의 이제 그거는 돼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짧지만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처음 동영상에서 범행을 저지르러 가기 직전에 오아시스를 보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 사막의 한 줄기 물과 같은 그런 오아시스, 생명수, 그런 거를 내가 이제 선사하겠다. 그런 모티프로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걸 이제 다 우리가 이제 요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그 라스콜리니코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이건 거예요. 너가 너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인을 한 건가? 그러니까 네가 나폴레옹급이다, 그리스도급이다.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인한 건가? 아니면 정말로 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건가? 이타적인 살인이었는가? 이런 이제 물음을 또한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